수학과 과학은 3등급대, 통합과학도 3등급, 심지어 1학년 때 수학이 4등급도 있더라고요. With you, I can't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반고에서 내신 그대로 2.3, 근데 화학2도 듣지 않았어? 이 학생이 경희대 한약학과를 합격했단 말이야. 생기부가 어떻길래, 어떤 특징이 있었길래 그 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방송 듣고 이 점 꼭 참조만 해주세요. 자칫 이 방송을 들으시면 어떤 분은, 내신이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해드리는 목적은 학업 역량을 과세특에서도 반드시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제가 거기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 방송하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같이 연계해서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신 전혀 중요하지 않고 비교과가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작년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이제 지방 일반고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그러니까 올해군요, 올해. 올해군요. 이제 생기부 이제 분석 좀 해달라고 이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생기부가 어떤지 분석 좀 하고, 저 보완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3학년 때 어떤 과세특 주제로 좀 생기부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러한 이제 보완점 컨설팅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딱 생기부를 딱 펼쳐보자. 이제 안 봐도 비교는, 이 학생은 한의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구나라는 게 딱 보입니다. 뭐, 창체 활동부터 해서, 뭐, 과학적인 모든 걸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내신을 이제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내신은 총 2.3이에요. 2.3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내신을 이제 또 제가 성적표를 보니까, 저 국어하고 영어를 1등급 돼요. 국어 영어를 잘하더라고. 근데 수학과 과학은 3등급 돼. 통합과학도 3등급. 심지어 1학년 때 수학이 4등급도 있더라고요. 더구나가 화학2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으로 과거에서 지구과학2와 생명과학2만 들었어요.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화학2를 선택 안 했냐? 한약학과에서는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는 교과 이수 과정도 평가하는데 왜 화학2를 듣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화학1은 3등급이라 내신에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남학생이. 그래서 이제 지구과학과 생명과학만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목표가 경희대 한약학과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내신도 준비하고 저희가 또 이제 컨설팅을 하고 분석을 할 때는 이제 내신도 분석하지만 그 학교를 분석을 합니다. 그 학교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그 학교를 분석하다 보면 그 학교가 좀 대학교를 잘 보냈는지 생기부 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건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조사해 봤어요. 근데 내신 2.3에다가 수학과 과학이 3등급 대 더구나 화투도 듣지 않아서 조금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기부를 읽어보니까 제가 좀 생각 바뀌는 거, 좀 가능성이 있겠는데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생기부를 읽어보면서 제가 딱 드는 느낌은 단 하나로 표현하면 진실하다. 정말 진실하다.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 내용도 인성도 너무 진실하게 보입니다. 이 내용도 보니까 이제 학업에 지치면 친구들을 공감하고 뭐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데도 재치는 입담으로 분위기를 반전하는 능력이 있다라든지 그리고 또한 어떤 뭐 분실 사고가 있었나 봐. 학교에서 분실 사고가 있었는데 어떤 친구를 의심해서 몰아나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런 분위기는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설교롭게 이를 해결한 사례라든지 또 하나 또 이런 점이 있어. 아주 독특해요. 시험 기간에 보면 우리 보통 아이들이 많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해 보는 친구에게 홍삼 건강식품을 딱 줬던 거야, 이 친구가. 이거 먹으면 우리 같이 힘내고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하면서 격려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몸에 가려움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홍삼 건강식품 먹고 몸에 가려움증 생겨서 일단은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이제 보건실에서 이 친구가 간호를 한 거죠.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왜? 왜 이 친구가 홍삼 건강식품과 가려움증이 생기는 건지 직접 한의원에 문의해서 그 친구에게 조언까지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니까 이건 단지 인성도 인성이지만 이 인성을 자기 학업 역량도 충족시키는 호기심 또한 진로 역량까지 보이는 호기심 이게 너무 마음에 저는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천 또 그다음 또 뭐가 하면 독서 연계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독서가 이제 블라인드 처리가 되잖아요. 블라인드 처리가 되면서 아이들은 이제 독서를 소홀히 했는데 이 친구는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한약 암치료라는 책을 읽고 나서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돼요. 근데 단지 부작용만 조사한 게 아니에요. 이 책, 우리가 동양 글자나 책만 읽고 나서 뭐뭐에 대해서 배웠으면 독후감식으로 끝나는 건데 이 친구는 당연히 독후감 제출했죠. 근데 독후감 제출하고 나서 그다음 부작용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어떤 그 한약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나서 그 부작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약초의 그 성분의 화학적 구조라든지 과잉 작용을 조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친구가 그랬죠. 제가 그랬죠. 이제 화학 프로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3학년 때 그래도 최대한 동아리 활동과 독서를 통해서 화학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라. 그다음 공동교육 과정에서도 네가 화학에 대한 관심이 있고 화학적 역량에 따른 보호줄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이런 점들을 인해서 단지 책을 끝나는 그 책을 어떤 약초의 화학적 구조와 화학적 과잉 작용으로 심화시켜 조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좀 한학 서적을 굉장히 좀 많이 읽는 습관이 있다라는 기록도 인상 깊어요. 특히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보통 우리 현재 이 책 많이 읽고 있죠. 통계학 빅데이터로 잡다라는 책을 많이 읽고 있죠. 그래서 통계학 빅데이터로 잡다라는 책은 솔직히 제가 생기부 분석하면 거의 많이 들어가요, 아이들이. 근데 여기 보니까 AI를 활용한 미생물 분석 및 장내 미생물 조성을 변화하는 조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 이 빅데이터, 즉 이 인공지능을 한의학에서 어떻게든 응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에 관련돼서도 연계해서 책을 읽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가 이 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자율활동에서 여러분들 금연이 얼마나, 아니,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지, 그 청소년 금연 그런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학생들 다양한 그 학교에서 자율활동에서 일단 금연 강의를 들었습니다. 금연 캠프에. 근데 이 강의를 듣고 나서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중독에 빠진 내 과학자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진 내 과학자를 읽고 나서 뇌의 보상 체계를 조사했어요. 그다음 또 예술도 음악과 또 미용도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음악과하고 미술도 한해과 연결을 했는데 억지로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교과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처형물을 이제 보고 나서 처형물을 활용하면 음양 오행설이라든지 음악 과사택에서 독특한 게 진짜 기억나는 건데 음악의 오음계를 음악의 오음계는 인체 음영의 5가지 기운과 연계해서 또 이렇게까지 하고 근데 미술 같은 경우는 이제 매듭 디자인이 있잖아요. 매듭 디자인을 가지고 매듭 디자인을 봐서 DNA 디자인과 DNA 매듭고리 그 앙대본 그 매듭 그 연계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과 관련돼서 연계해서도 예체능에서도 본인이 정말 한획에 관심 있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 정말 진실하게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적분하고 이제 수학에서도 물론 이제 의학계열 단고 소재를 많이 들어갔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뭐 의학계열이라든지 생명공학 학생들 안 빠지는 주제가 뭐죠? 자, 포화주의 법칙 절대 빠지지가 않잖아요. 아마 지금 우리 뭐 생명공학이라든지 의학계열 쓴 학생들 지금 다 포화주의 법칙이 지금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단지 포화주의 법칙만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포화주의 법칙 조사한 것이 아니라 관련 질환까지 같이 조사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이 점이 뭐가 있냐면, 일단 뭐 일반적으로 이제 한약학과라든지 한의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약의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그 동양의학의 장점이라든지, 침술이라든지,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접해.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동양의 안마법이라든지 이런 점을 조사하는데, 이 친구는 당연히 그 치료법을 조사하긴 했어요. 근데 그 치료법만 조사한 게 아니고, 그 치료법에 담긴 동양의 철학까지 심화시켜서 인문적 소양까지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좀 기억나는 게 인상 깊은 점들 굉장히 많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점들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어떤 학생들의 좀 딱 보면 굉장히 이 학생 참 독특하다라고 하면 좀 요약을 해놓습니다. 정말 좀 신선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저희도 정말 의아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정말 독특하면서도 진실한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 생기부를 보면서 뭐라고 할까? 정말 이 학생은 단지 좋은 대학교를 가는 목표도 있지만
정말 뭔가 인류 사회에 이바지하고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고 노력하는 게 정말 열심이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의 생기부를 할까 그런 생기부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내신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내신은 반드시 중요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내신이 부족한 비교과까지 커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요. 바람직한 비교과라는 것은 교과 혹은 교내 활동에서 연계 호기심을 가지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독서와 연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그런 생기부였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진실성이 느껴지는 스토리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생활기록부를 읽어본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 그 행tex만 보더라도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기부는 단지 뭐랄까 수동적인 느낌을 주는 생기부가 있고요. 또 어떤 생기부는 그냥 뭐 활동만 했구나라는 그런 생기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생기부는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 진로에서 요구하는 학업 역량을 향상시켜 노력하는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한 진실성이 느껴지는 생기부가 있습니다. 2023학년대 그런 진실성이 느껴지는 스토리가 있는 생기부로 우주 상향 합격한 학생 사례들 몇 명 있어요. 자, 그러면 진실성 있는 스토리가 있는 생기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정말 생기부가 자기소개서까지가 폐지된 마당에 생기부에서 스토리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 스토리가 뭐지? 그냥 자기만 이야기를 만드는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의 노력한 흔적과 노력한 역량을 보여주는 생기부. 그 다음 그 진로 역량을 개척하기 여러분을 정말 부단한 노력했다라는 그런 생기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의 진로를 먼저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는데, 진로를 고민하면서 그 진로에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진로에서 요구하는 학업적인 역량이 무엇인지를 먼저 깊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 항상 호기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호기심은 정말 중요한, 우리 대학교 평가자도 호기심 많은 학생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없다는 것은 동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뭐 호기심을 좀 좀 항상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학교에서 수행평가나 보고서가 주어지면 우리 학생은 바로 인터넷도 막 검색을 합니다. 근데 먼저 인터넷을 검색하기 전에 그 보고서나 수행평가를 보고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주제를 내 역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면 좋을 것인지 먼저 여러분들 좀 깊이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나서 검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지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색깔은 안 돼. 여러분만 검색할 것 같아요? 다 검색해. 그러다 보니까 먼저 여러분의 그 고민을 하고 나서 검색하면 정말 좀 진실성 있는 주제가 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어떤 활동을 했으면 활동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부족한 점은 없는지, 혹시 여러분들 미처 빠뜨린 점은 없는지 점검하면서 역량을 점검하고 강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2.3으로 돌아간 학생이 그런 케이스예요. 물론 2.3이면은 경희대 뭐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경희대 한야가 2.4, 화학 2까지 듣지 않고 수학과 과학의 3등급 대 학생이 국어 영어 1등급인데 들어간다? 이건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일반으로 2.0 정도가 되었으면 가능합니다. 그 네오르네상스 고전적 뭐 교과서를 했다는 가정하에. 그런데 이런 학생은 솔직히 계속해서 자기 역량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역량을 향상시키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독서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독서가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과세특에 독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독서 역량을 고를 수가 있고요. 어떤 특자사회 같은 경우는요, 무려 자기 줄로 가는 독서 세 권을 읽고 나서 연계해서 보고서 작성하는 그런 수행평가를 내는 학교도 많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일단 다섯 번째, 교과 내용과 교내 활동을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마세요. 이 학생 제가 있고, 아까 음악과 미술을 독특했다던 음악의 처용무,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음악의 처용무를 그렇게 그게 오양 음행과 연계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국악 오음계, 여러분들 많이 듣죠. 그 국악 오음계를 인체에 대한 그 5가지 쪽으로 연계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은 정말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을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 내용이라든지 교내 활동에 사소한 것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상사님과 특히 친구들에게 좋은 인성을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인성이 대학교에서 평가하지만, 그래도 인상에 크게 변별력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제일 중요하고 대학교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은 학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진로 역량 높이 평가를 하잖아요. 발전 가능성이라. 그래서 인성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좀 뭐랄까, 좀 변별력이 많이 없는 추세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근데 읽어보면 정말 진실한 인성이라 느껴지고, 그 인성을 아까 뭐 했죠? 그 인성을 자기 진로와 또 연계시켜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은 그 인성을 진로와 연결시키니까 그 인성이 좀 특별히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정말 진실성이 느껴지는 생기부,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라는 생기부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오늘 내신 2.3으로 경희대 한약학과 합격했던 이 학생은 진실성 생기부는 딱 이 6가지가 핵심 포인트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응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